안녕하세요. 인생은 선택과 배움의 연속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김완구입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인생은 BCD다.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보은 송이산 자락 돌캐는 광산촌에서 약방을 하시는 부모님 슬하에 3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고향이 좋아 고향에서 30년째 살고 있으며 기업체에서 36년간 재직 후 정년퇴직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BCD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 60여 년 인생에서 소중하게 경험해온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면소재지 작은 초등학교에 다니며 공부와 운동을 잘해서 문교부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이러니 부모님의 기대가 매우 컸겠죠. 그렇지만 저는 읍내초등학교에서 전학하여 중학교로 더 큰 중학교로 진학을 해서 축구와 수영 선수로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도 하고 늘 학업 우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학교에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아들 운동 좀 그만하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요. 그야말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시며 극구 운동을 말리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쩌겠습니까?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 한 달을 앞두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중에 타이거파라고 불리는 애들이 제 친구를 심하게 괴롭혀 패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강당 유리창이 깨지고 난리가 나서 결국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 지도실에 불려가서 반성문을 쓰며 아까운 시간을 징계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스로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시험 전날 빠뿅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던 중에 주인공이 악몽을 꾸던 중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로 너를 고발하노라. 마치 그 대사가 저에게 보내는 경고창 같았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떨어지고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하여 떨어지는 사법시험에 계속 도전하느냐, 아니면 취업과 군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ROTC를 지원하느냐, 두 가지 길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과 선배들의 조언으로 ROTC를 선택하여 훈련이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리더십을 배우게 되었고 그 리더십을 배울 삼아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선택에 더욱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군 전역을 앞두고 취업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현대를 선택할 것이냐, 삼성을 갈 것이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KBS 1TV에서 불타는 사막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중동 현장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는데요. 현대 정신이 마음에 들어 1984년 현대건설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법학이라 소송, 인허가, 임대차, 도서관계 일을 하게 되었고
유명 변호사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시절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 부족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빠삐용의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로 너를 고발하노라. 아침 2시간 일찍 출근하고 퇴근 후 4시간 동안 엉덩이 힘을 발휘하여 법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18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제 삶에서 동기부여의 한 수단이 되었으며 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법학 석사 학위증을 가지고 한 대학에 야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의 꿈도 한때 가져보았죠. 그렇지만 너무나 육체적, 물리적, 시간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의 꿈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빠삐오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또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그때 대학 교수의 꿈을 계속 또 밀고 나갔으면 지금의 내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아쉬운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나이 42살에 다니던 현대그룹 종합객실이 해체되면서 청주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청주와 일산을 오가며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28, 아내가 25세 결혼하여 14년 만에 이별이었습니다. 당시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1이었습니다. 14년 만에 이별이라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결국은 아내가 모든 몫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저는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로 이직하여 약 20여 년 동안 주말부부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생활이었죠. 그 많은 주말부부 생활 동안 제 아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항상 악역은 본인이 하고 남편은 주말에 한 번씩 와서 좋은 역할만 한다였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연년생이라 또 사춘기도 2배로 아내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또 때로는 아내가 많이 힘들어해서 저에게 화가 나면 일주일 내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아내의 화를 풀었을까요? 아내에게 반성문도 쓰고 편지도 보내고 했습니다. 결혼 전 3년 동안 해오던 실력으로 그대로 이행을 했죠. 그렇지만 아내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고생을 잘 전하고 아이들도 이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정말 가족들에게 감사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이 당시의 사진이 주말 부부를 시작했던 때이고 우측의 사진이 현재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의리애로와 전우애로 산다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36년간 불꽃 같은 청춘을 바친 현대그룹에서의 근무는 제게 최고의 배움터이자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빠삐오는 지금도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새로운 꿈을 향한 나비의 선택을 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꿈을 제가 지금까지 다양하고 소중한 많은 경험 중에서 제가 준비한 자격은 이 소중한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동행하는 안전한 시민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응원이 되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선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